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유튜버들이 하기 힘든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숫자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말고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볼 테니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볼게요. 24만 1,000원에서 지금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 30% 가까이 밀려 있는데요. 요 확대를 해보면 이거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차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윗꼬리가 긴 도지 형태의 차트가 나오긴 했는데 도지 형태 차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하락폭이 클 때 긴 음봉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바로는 아니지만 음봉 두 개 이후에 도지는 아니죠. 사실 도지는 거의 십자가 모양인데 약간 윗꼬리가 긴 게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불가한 상태니까 일단은 이런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식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요때는 커버리지가 엄청 많았거든요. 증권사의 커버리지가. 근데 1월 이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뉴스 기사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회를 좀 기회다라는 생각이 동물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하락 요인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케다한테 프라이머리 케어 일부 이익 실현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가 공정위의 분쟁 소송입니다. 이번 기본적으로 법원에 소송한 거는 있고요. 공정위에다가도 분쟁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700억 플러스 알파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밀린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의 알보칠과 화이트밴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더 차익 실현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으면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일단 수급입니다. 수급. 반도체가 1월 초까지는 어쨌든 흐름이 되게 좋았잖아요.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AI와 반도체가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수급이 쏠림이 크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VIP 멤버십에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할 때 쓴 건데 인덱스보다는 시장 포인트 그리고 무조건 알파 수익률을 기대하자. 그다음에 베타 확대의 공격적인 포지션, 기본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구축해보자라는 겁니다. 호재가 이어지는 모양새니까 올라가는 거 쫄지 말고 올라가는 거 더 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애플 비전 프로 삼성 갤럭시 S24 지금 먼저 나왔죠. 근데 좀 있으면 이거 나올 거죠. 그 다음에 갤럭시의 비전 프로 버전 나올 거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S24가 AI 폰인데 AI 폰이 나중에 또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4년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반도체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반도체 가격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우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하고 인터플렉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예요. 실적 쇼크가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PCB가 지금 대세거든요. 4분기 기대 이상이고 이것도 멤버십 말씀드렸던 건데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에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인터플렉스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률이 5%였는데 6%에서 8%까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안정적인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24, 그다음에 폴드 6도 점점 작아지고 점점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판이 크고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게 전기와 인터플렉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려도 9월달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다. 근데 여기 셀트리온은 거 접목을 시키면 수급이 다 뺏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근데 이제 목표가를 좀 변동해야 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발부채가 공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분기째, 3개 년도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심 진행 중인데 600억하고 1200억입니다. 물품 대금도 안 줬고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해도 안티가 너무 많아서 무서운데 내용을 좀 이걸 좀 보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지금 이것도 22년 3월에 나온 게 지난 분기에 6월 분기에 공시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정위에 700억 소송 걸려 있는 거랑 이때 회계 그 이슈로 걸렸던 거 개발비 과계 대상하고 근데 특수관계자 있는데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최근에 그 바이오 시밀러 하다가 신약 개발한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발비를 계상해 놓으면 개발비라고 해 놓으면은 비용을 떨 수가 있잖아요. 회계 연도마다 보통 5년에서 30년 비용을 떨 수 있으니까 매출이 증가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얼마야 60억이죠. 60억 이렇게 좀 맞으니까 아무래도 이 고질병이 있습니다. 외부 감사에 나올 때마다 좀 겁나는데 최근에 주가 빠진 게 사실은 또
보통 연말 회계 연도 말부터 90일 이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이게 나오고 나서 1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더 빠질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요거 나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케다 제약의 영업권 판매한 내역입니다. 1,400억을 흑자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리고 국내 판권도 남아 있어요. 국내에서 알보치라고 화이트밴은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때 우리 다케다 제약에서 프라이머리 케어를 가져온 게 이 다케다 제약이 강기만 이사가 들어올 때 결과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케어를 영업 양수하면서 어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업권과 사업권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잡히느냐. 매출은 늘죠. 왜냐하면 팔리기 때문에. 근데 매출이 이제 끊겨요. 추가적인 이슈가 이제 좀 부재인 겁니다. 매출이 끊깁니다. 그리고 매출이 나오건 대신에 손익계산서의 비용 있잖아요. 근데 비용 자산을 계상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떨어낼 수 있는데 비용은 이제 안 나가니까 오케이. 근데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손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 수익이 있는데 일시 수익은 한 번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응이 다 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국내 판권을 대박 내면서 팔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이 판매 수익은 자산이 이미 계산돼서 끝났고 매출과 비용은 줄어들지만 비용도 줄어들지만 매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추가적인 주식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결과적으로는 이 헬스케어한테 팔았던 게 재고로 남아서 셀트리온한테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보시면 2분기 때 매출이 915,209였습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을 합쳐서 이때 2분기 때 총 매출이 1121이었어요. 그러니까 915,209를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았는데 합쳐서 이 915,209를 빼면은 사실상 매출이 크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근데 보시면 더 문제는 어쨌든 매출이 1121,541은 1조죠. 1조 1215억 4,200억 200원 5억 4,200만 원. 1조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재고 2조 헬스케어라고 써놓은 거는 이거 보시면 이건 헬스케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제표인데 2분기 때 똑같이 보시면 재고 자산이 2조 5천억입니다. 더 문제는 22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회의는 더 늘어날수록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잘 안 팔린다라는 게 좀 약간 악재입니다. 매출을 인식을 했고 팔려야 매출을 인식하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팔아가지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과 합병법인이 되면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좀 수정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최저가일 때 바로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사자라는 거였고 처음에 몰빵했으면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했을 때는 21만 7천 원까지 왔고 이게 1억이 되면은 이게 되게 큰 부분이니까 좀 나눠서 잘 사자 요거니까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해드렸던 거니까. 자,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무너질 게 아닙니다.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거 추진한다고만 나와도 사실 대박 나는데 지금 일단 검토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상장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상장할 때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서류 들고 가서 빠꾸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1년 시간이 가고 이제 실제로 그 청약 받으려고 증권사에 어떤 밸류에이션 요청하고 청약을 받으려고 봤더니 주가가 폭락해 있으면 또 연기되고 이런 게 또 IPO 시장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추진되려면 최소한 이제 2분기 정도는 2개분기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면은 저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합병으로 인한 매출 원가 감소. 이 매출 원가 감소에 대한 내용은 대략 러프한 거긴 하지만 한 20% 정도 감소한다라고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하락 요인은 이 마이너스 요인은 주가가 희석이 될 거예요.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4억 주가 있었고 셀트리온이 1.46억 주, 1억 4,600만 주가 있었는데 셀트리온과 0.44 대 1로 합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식수가 2억 주로 늘어났어요. 셀트리온이 1억 4천 주였는데 2억 1,70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주식이 희석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왜냐하면 1원을 버는 1원이 있는데 한 명이 나눠 먹는 거, 한 명이 먹는 거랑 두 명, 세 명이 나눠 먹는 거랑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권의 매각에 대한 일시적인 수익 반영은 좋지만 매출과 비용을 산정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절대 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서워 죽겠어요. 헬스케어 재고 이슈 아까 보여드렸죠. 재고가 사실 떨어지면서 이게 좀 저도 좀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재고 이슈가 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까지는 돼야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까봐야 되겠지만 그들을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겠죠. 이 우발부채 일단 해결되지 않은 휴머시스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 1,000억, 1,500억이 되게 큰 금액인데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 비용하고 납품 비용까지 다 하면은 1,000억이 넘어갈 그런 숫자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한 거를 적어 놓으면 주식수가 늘어난 거, 영업권은 비용으로 상각되는 거, 그다음에 손익은 일시 반영되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원래는 1, 2, 3분기는 확정이고요. 4분기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많이 떨어졌죠. 이게 1651에서 40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043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주당 순이익은 4,810원이 원래 나왔습니다. 퍼가 40배만 적용했었고요. 그럼 목표 주가가 이론가가 19만 2천 원이 정상가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4,811원은 그대로 두고 22년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23년 말 그 퍼를 계산했을 때는 52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25만 원까지 늘어날 거고 왜냐하면 52배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23년 말에는 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 늘어난다. 증권사 컨센은 21만 원이었다. 요건 지금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요건 안 보셔도 되고 이 7043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아까 4,810원이었는데 떨어졌어요. 3,231원으로. 왜냐하면 주식수가 2억 1천만 주로 늘었기 때문에 원래 1억 4천 주만 나누면 되는 거를 2억 1,700만 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약 역산하면 한 20% 정도 주당 순이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퍼를 업계 평균 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업계 평균 퍼를 구하게 되면 이론적인 가격이 이제 15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합병법인으로서 장점도 있으니까 합병법인의 장점은 비용 감소 20% 이상의 상승 여력 그 다음에 이번에 다케다한테 판 1,400억이 플러스가 되고 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0%의 플러스의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7043에서 영업이익을 역산했을 경우에는 880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803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5,092원이 됩니다. 5,092원. 주당 순이익이 한 20% 늘어나는 거죠. 5,092원에서 평균 퍼를 곱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결국 24만 6,92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추가적인 여력은 더 있어요. 추가적인 여력들은 나스닥 상장되는 뭐 값어치나 아니면 국내 판권을 아직 팔진 않았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긴 할 거고 거기서 한 20% 정도의 매출 플러스 요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좀 러프하게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가 이론적인 가격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상장 이슈랑 그다음에 1,000억 이상의 소송이 걸려 있지만 이게 다 반영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론가는 25만 원이 돼야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원, 17만 원은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숫자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거는 1110으로 증권사들이 예측을 해놨어요. 일단 24년에 단기 순이익을. 근데 여기서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겠죠. 이제 근데 요 중간 추이는 제가 이 컨센이 변동할 때마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론 가격을 보시고 이론 가격을 아시면은 시장에 좀 빠지거나 할 때 든든한 어떤 좀 그 이론적인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또 있는 거죠. 어차피 셀트리온은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크게 흔들리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멤버십에 또 추천 종목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을 좀 더듬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